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병력에 대비하는 수준이었다면 요즘에는 수술비와 입원비를 더해서 훨씬 풍요로운 보장으로 준비하는 시대인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기존의 내용은 물론이고 더 많은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또 병력이 있어서 보험에 대한 욕심을 조금 더 부리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오늘 강의 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보험 플랜 119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 혹은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남기실 수 있겠습니다.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이광희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병력이 있어도 조건만 잘 맞으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병자 보험인데요. 알찬 보장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공개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야말로 진화하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 유병자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실 때 큰 질병이 있으셔서, 유병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만성질환자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병원을 가시게 되면 사실은 사고로 입원하시거나, 내원을 하시는 분보다는, 질병으로 아프셔서 내원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1, 2회로 내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평생을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병자분들, 만성질환자분들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병증 때문에 더 위험한 그런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강의 내용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만성질환자분들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입 조건을 오늘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유병자라 그래서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진단을 하나만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지금 가입 조건 같은 경우는 간단하세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개월 안에 새로운 진단이 없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기존에 암이 있으시던 백혈병이 있으시던 그다음에 협심증으로 계속 약을 복용하셨던 분들도 약을 계속 드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새로운 진단만 없으시면 가입이 되시는 거예요. 추가 진단만 없으시면 약은 계속 드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2년 안에 우리가 질병 또는 상해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치셔서 입원을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 통과가 되세요. 그런데 아파서 입원하시거나 수술하신 경우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가입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이 문제예요. 그죠? 암은 5년 이내만, 그러니까 5년만 딱 지나시면 돼요. 만약에 5년, 오늘이 5년이다. 그럼 내일부터 가입이 가능하신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가입 조건은 아주 간단하시고요. 네. 지금 그 만성 질환자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나이가 점점 이제 내려가게 있죠. 지금 진행 도표에 보시면 그전에는 우리가 보통 50대, 60대 그 정도에서 질병 진단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식습관도 많이 바뀌고 또 이제 이 성인병에 걸리는 요인이 우리가 또 환경 요인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들을 주부들도 많이 하시고 이제 아무래도 직장 생활도 많이 이제 늘었잖아요, 연세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어울려서 뭐 술도 드시고 뭐 담배도 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또 많이 늘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성인병도 많이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들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30대 분들, 40대 분들은 건강하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세요. 나는 약밖에 안 먹는데, 난 고지혈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만약에 지금 가입을 미리 안 해놓으시면 앞으로 가입을 못 하실 확률도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당뇨하고 고지혈, 고혈압인데요. 이 두 질병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제일 문제가 될까요? 사실은 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하나만 갖고 있으셔서 뭔가 관리를 스스로 잘 하신다거나 하셔도 우리가 이제 가족력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부모님들이 당뇨가 있으시거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걸릴 확률의 30%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좀 이 질환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40% 정도 갖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 형제들 있죠? 형제분들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합병증이에요. 왜냐하면 당뇨가 있으면 거기다가 뭔가 고지혈이라든가 고혈압이 플러스가 되면 이게 합병증이 위험해서, 우리가 이제 인체가 지금은 건강을 관리를 잘하고 하시지만 이 몸은 노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진행이 돼서 우리가 뭐 아주 심한 경우는 합병증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눈이 안 보인다거나 다리를 절단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안 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뇌경색 뇌출혈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실 요즘에 계절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온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거의 한 60% 이상이 지금 되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 제가 이제 유병자 플랜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지금 첫째적으로 이제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런데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 만성 질환자분들은 그 뇌졸중을 가입을 하려고 해도 여태 가입이 안 되셨거나 너무 비싸서 가입을 못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셨어요. 그런데 지금 뇌혈관 질환이라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리기 뇌혈관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뇌경색이 올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50대 이후 분들은. 물론 40대 분도 제가 얼마 전에 39살 저희 지인인데, 젊으신데도, 그야말로, 뇌경색이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40대들도. 그래서, 뇌경색을 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유병자분들이 가입하셨던 거는 뇌출혈 진단비. 그야말로, 정말 피가 정말 응고돼서 터져야지 주는 그런 진단비밖에 가입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진단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뇌경색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장을 여태 못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지금 뇌졸중의 원인을 제가 이제 도표를 해놨는데요. 뇌졸중의 원인이 대체적으로 고지혈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제 이거부터 이제 진행이 되시는데, 정말 쉽죠. 약만 병원 가서 처방해서 드시고 그러면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거는 약간 좀 위험하신 생각이라서 좀 이 진단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면책기간. 그야말로 90일 면책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년 안에 50%이기 때문에 감액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1년 안에. 네. 그래서 50% 감액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요거를 참고를 하셔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졸중도 가입도 가능하시고, 또 플러스에서 뇌출혈 진단비도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사실은 뇌졸중 진단비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또 한 3만 원 정도면은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관이에요. 우리가 가입을 하시게 되면 약간 좀 두꺼운 책을 받으시죠. 근데 그거를 다 보시기가 힘드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풀어드릴게요. 뇌졸중 진단비라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뇌출혈 진단비를 가입하셨던 거는 이렇게 3개밖에 안 됐어요. 그죠? 요거 3개밖에 보장을 안 해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뇌경색까지 포함을 하는 그런 이제 진단비로 저희가 이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단비를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진단비는 물론 많이 가입하시면 좋겠지만 여기 이제 1,0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은 안 되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모으면은 큰 돈이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제가 그 유병자 플랜을 제가 이제 3가지로 오늘 들고 온 게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뇌졸중 진단비, 그 다음에 수술특약, 그 다음에 입원 특약이에요. 물론 암보험 같은 경우도 저는 그래요. 한 증권에다 묶어서 그 가입을 하시는 것보단 이렇게 정말 좋은 조건만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이렇게 분산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합리적이시고 보험료도 저렴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특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뇌경색이라든가 물론 이제 진단비가 나오고 계시지만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 그 다음에 우리 갑상선, 그 다음에 위 뭐 이런 수술을 하실 때 실손이 없으신 분도 계시죠.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 특히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있으신 분들도 실손이 가입이 안 되시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손을 가입하신다고 하셔도 너무 보험료가 비싸세요. 그래서 어떤 걸로 대비를 하시냐면 수술 특약을 좀 준비를 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 뇌혈관, 심혈관을 일단은 보장을 해주는데요. 수술비를 최고 300만 원까지 해드립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연세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증권을 2개로 나눠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일단은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 수술비를 보장을 하는데 300만 원까지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라도 뇌출혈이라든가 급성 심근경색을 같이 포함해서 수술을 하신다면 또 따라 붙겠죠. 수술비가 플러스해서 붙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할 때도 같이 드려요. 예, 물론 중복으로 보상을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실손을 준비하시는 그런 보장보단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원 특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암도 따로 가입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술 특약, 그 다음에 뇌졸중 진단비, 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건 입원 특약이세요. 입원 특약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그 입원 일당이라고 아마 그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하루에 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첫날부터 한 2만 원씩 나오거나 4일 이상 뭐 2만 원씩 나오거나 하시죠. 그런데 그거를 매일 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일주일을 입원을 한다. 그러면 한 14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그 플랜 같은 경우는 이틀만 입원하시면 상급병실이에요. 상급병실. 이틀만 입원을 하시면 100만 원이 지급이 되세요. 네, 이게 좀 잘 안 써지네요. 예, 100만 원. 네, 100만 원을 드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급병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종합병원, 큰 병원을 가시죠. 3차 병원이라고요. 큰 병원을 가시게 되면 우리가 1인실이 3인실밖에 안 주죠. 다인실 먼저 안 주죠. 그래서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시면 제가 볼 때 젊으신 분들도 해당이 되시겠죠. 이틀만 입원하시면 예, 100만 원씩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폐렴 같은 경우 때문에 병원을 자주 이제 입원을 하셨다 퇴원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치료실에 들어가시는데, 집중치료실에 들어가시면 예, 같이 100만 원 따라 붙어요. 그래서 200만 원 드리는데 연 2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합병원이다. 그러면은 20만 원씩 나오고요. 네, 20만 원씩 나오고요. 그리고 정말 뭐 그냥 단일 의원이다. 그러면은 10만 원씩 지급이 되시는 그런 입원 특약이세요. 그래서 좀 뭐 보험이 좀 독특하시긴 하실 거예요. 목돈으로 드리기 때문에 내가 저는 3일밖에 입원 안 했는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입원 일당을 입원했을 때 저 가입을 하셨을 때 6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시는데 얘는 무조건 100만 원씩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사례인데요. 이분은 고혈압이 있으셨고 당뇨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도 사실은 처음에는 고혈압만 있으셨는데 또 당뇨가 또 이제 어느 순간에 또 진단이 나오셔서 이제 진단을 받으신 분이신데, 사실은 50대부터 고혈압은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특히 이제 열이 나거나 기침을 많이 하시면 이제 폐렴 증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입원을 하셔서 응급실을 먼저 가셨어요. 그런데 폐렴이라고 진단이 나오셨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중환자실에 집중 치료를 받으시더라고요. 폐렴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하루 입원하시고 일반 병실에 이제 이틀을 입원하셔서 3일밖에 입원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10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상급병실에 입원하시면 이제 이틀만 입원하셔도 100만 원 지급되시고, 종합병원 같은 경우 20만 원 되시고, 그 다음에 일반 병원은 10만 원씩 지급이 되시는 그런 플랜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입원 특약만 가입을 하시겠다 하시면 요거는 따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그 입원비 특약 같은 경우는 얘만 유일하게 10년 갱신이에요. 예, 10년 갱신이라서 보험료는 대신에 저렴하겠죠. 그렇지만 좀 10년 갱신이라서 요건 좀 신중하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보험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기특약 100만 원만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보험이 1,68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하시려면 기본 특약이라서 의무 특약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그것 때문에 솔직히 부담되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1,680원만 추가하셔서 입원 특약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은 간단해요. 네. 지금 보험료를 제가 이제 예시는 이렇게 펼쳐놨지만 사실은 제가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뇌졸중이라든가 수술특약은 20년 갱신이에요. 그래서 20년 갱신인데, 지금, 100세 만기도 있고 90세 만기도 있지만 보통 이제 100세로 가입을 많이 하시겠죠. 근데 20년 갱신이에요. 20년 갱신인데, 뇌졸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증권을 따로따로 가입하시는 게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죠. 뇌졸중 진단비를 따로 가입을 하시고, 조금 아까 수술특약도 따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입원특약도 따로따로 각자 가입을 하셔야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보험료는 조금씩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한 그 보험을 플랜을 갖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좋은 조건만 뽑아갖고 제가 온 거기 때문에 좀 보험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그 만성 질환자 플랜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진단이 하나가 있으시던 두 개가 있으시던 이런 분들은 앞으로 그 위험률이 더 그 저희 건강체보다는 더 오르실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단비라든가 이런 거는 미리미리 가입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면책 기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최소한 90일은 지나셔야 50%라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뭐 어제 사실 안 좋은 그 사고가 좀 있었죠. 그 아는 모 연예인이 그 협심증으로 사고가 나서 이제 사망한 사례인데요. 요즘에 이제 기혼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연세가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좀 가정 경제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이광희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유병이 있는 분들이, 병력이 있는 분들이 가입하는 게 바로 유병자 보험이죠. 그 유병자 보험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뇌졸중 진단비와 수술비, 또 입원비 특약까지 더해서 보다 풍요롭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보험과 연관만 돼 있으면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TV 보시다가 궁금한 거 생기셨으면 그냥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번에 첫 번째 시청자 오늘도 역시 실시간 전화 연결이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아, 다름이 아니라요. 네. 제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 그러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맥주차 정도 되셨어요? 18주 아, 차 18주요. 됐거든요. 네. 네. 근데 태아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아, 예. 예, 어떤 보장을 중심으로 해서 태아보험을 들어야 할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첫째 아이 임신하신 거세요? 네. 아,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님 네네. 나이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 32이요. 32이시고, 네. 태아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에 속해 있는, 특약으로 속해 있는 태아보험이라는 것도 아시나요? 제가 지금 처음이라. 아, 그러세요? 네네. 태아보험이 또 100세 만기 이렇게 가져가면 생각보다 또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럼 보험료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세요? 보험료도 너무 비싼 거는 좀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예, 너무 비싸다는 기준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다 달라가지고요. 예, 아마 강진홍 네. 전문가께서 또 질문을 하실 텐데 전화 끊지 네,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32살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지금 임신 18주 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아보험 가입 관련해서 어떤 보장들을 가져가면 좋을지가 궁금하다 하셨거든요. 임신 계획 중이신 분들 혹은 지금 임신 중에 계신 분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강진옥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2이면 아주 좋은 나이, 그죠? 요즘 나이로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할 나이에 또 아기를 가지셔서 너무 축하드릴 일이시고, 사실은 요즘 어린이 보험하고 뭐 태아보험 많이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앵커님도 얘기해 주셨듯이 어린이 보험하고 태아보험은 동일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즉 선천성 태어나면서 우리가 몰랐던, 물론 여러 가지 기능 검사를 하지만 생각보다 장애가 생겼거나 선천성 이상이 생겼을 경우, 특히 이제 아기가 너무 작게 태어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제 한 2.7 또는 2kg 미만으로 태어나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인큐베이터 들어가거나 이랬을 경우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게 이제 선천성 이상 태아보험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요게 22주 안에 가입을 하셨을 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지금 18주라고 하시니까 딱 좋은 때고요. 혹시 직장 생활 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쉬고 있어요. 아, 네. 다행이시고요. 18주면은 이제 조금 조심할 시점은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근데 태아보험, 보험이 조금 말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지금 태아보험 겸 어린이 보험을 설명을 드리면, 네. 어린이 보험은 25세 이전에 가입하시면 되고요. 태아보험, 즉 선천성 이상은 22주 안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하면 20년 납 100세 보장을 주로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태아가 지금부터 20년 납을 하면 20살에 끝나는 거고요.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께서 강의하셨다면 50대에 내가 가입하거나 60대에 가입하셔도 20년 남은 80세를 내야 돼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내가 싸게 낼 수 있는, 그리고 보장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오늘. 태아가 제일 유리하고요. 예. 그 다음에 태어났을 때도 우리가 보통 태어나도 0세이거든요. 그때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 자, 우리가 태아보험에 대표적으로 이제 꼭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요거를 보셔야지 돼요. 자, 뇌혈관 질환에는 이게 총 9개 정도의 질환을 보장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100%라고 하면 뇌혈관 질환이 100% 보장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뇌졸중이 거기에 6개. 그 다음에 우리가 뇌출혈 진단비가 3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를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뇌혈관 진단비는 실제로 어린이 보험에서나
거의 있고요. 40대가 넘어가면 5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돼요. 가입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어린이보험, 태아보험에선 꼭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하고 급성 심근경색인데 요건 심장하고 관련이에요. 그래서 허혈성 심장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협심증, 그 협심증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보장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게 보험사를 찾아보시면 요즘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 질병 후유 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80% 미만, 3에서 79%, 즉 작은 질병 후유 장애가 생겼을 경우, 대표적으로 위암을 수술해서 위를 내가 제거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50% 장애예요. 그러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50%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질병 후유 장애를 3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게 어린이 보험, 태아 보험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질병 후유 장애 100세 보장을 하면 생각보다 비싸요. 네. 태아도 뭐 3만 원, 4만 원을 하는데 제가 볼 땐 90세 보장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액이 보험료가 뚝 떨어져요. 80세 보장하면 몇천 원 합니다. 그게 그 얘기 뭐냐면 특약으로 들어간다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질병 후유 장애를 특약으로 선택을 하는데 그게 80세만 넘어가면 질병 후유 장애로 내가 생길, 즉 치매도 질병 후유 장애가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100세는 굉장히 비싸니까 요때는 팁이 있다면 90세 보장, 그 질병 후유 장애 80% 미만을 가입하시는 거 꼭 제가 추천을 좀 고민을 하시라고 체크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천성 이상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선천성 이상은 이제 1년만 보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 좀 다른 게 즉 태아보험을 한 개만 가지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즉 선천성에 장점을 둔 보험사가 있어요. 손해보험사에서 보험료도 한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인데 요거를 죄송한 얘기지만 1년 정도만 내가 넣겠다. 즉 아기가 태어나서 정말 이상이 네. 없는지 그런 부분만 해당이 될 수 있는 것. 즉 예를 들어서 뭐 선천성 이상의 1에서 3급 장애가 생기면 500만 원씩 10년을 준다든지 우리가 말하는 다우증후군 또는 또 이제 아이들 그 뇌성마비 이런 것들이 태어나서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간간히 있거든요. 네. 자, 보험은 그런 것을 대비하는 건데 그 보험료가 몇천 원 안 해요. 그래서 매년 200만 원씩 10년을 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즉 선천성에 집중화되어 있는 보험을 1년 정도만 유지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가로 더 준비를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다발성 소아암 또는 소아백혈병 이래서 보통 30세 까지 보장을 받는 게 있어요. 27세 보장되는 데도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30세까지 보장받는데 거기 2,000, 3,000 하는 보험료가 1,000원도 안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보장을 좀 이렇게 챙겨서 가입하시고 또 하나는 입원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통 4일 이상 입원비는 가능하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폐렴이나 이런 거 입원해도 4일? 3일? 요 정도만 입원하면 퇴원을 해요. 네.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암 수술을 하셔도 4일 만에 퇴원하라고 하신대요. 오래 두질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4일 이상 입원비는 비싼 보험료는 내지만 내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서 입원비를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1일 이상, 즉 첫날부터 입원비를 주는 거를 하시고 또 하나는 중환자실 입원비를 좀 가입하시면 이건 진짜 싸요. 네. 몇백 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상해로 중환자실이나 질병으로 중환자실 입원하셨을 때 5만 원 또는 10만 원 이런 보장, 즉 보험이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 보험료가 몇백 원도 안 하거든요. 이런 보장들을 제가 쭉 가입하시면 아까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하셨지만 중요한 건 어릴 때 제일 쌀 때이기 때문에 우리 집 가족력, 당뇨가 있다거나 혈압이 있다거나 또는 그 집안에 암이 좀 있었다거나 이렇다면 암을 좀 집중 보장하고 혈압이 있으면 아까 뇌혈관 이런 식으로 조금 내가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보험을 이제 태아보험 또는 어린이 보험을 딱 짜갖고 와서 이거 좋아? 10만 원이야? 그럼 나 10만 원 좋겠네? 이렇게 가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뇌혈관 또는 선천성 또는 허혈성 입원비 뭐 이런 꼼꼼한 내용들을 질병 후유 장애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고르시면 나한테 몸에 딱 맞는 옷을 내 납입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아보험은 제가 정말 그거를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엄마들이 너무 모르니까 주변에서 친구가 또는 엄마 친구가 뭐 이렇게 해갖고서는 그냥 저는 10만 원에 낼 수 있어요. 그래갖고 10만 원짜리 가입했는데 가서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태어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정말 내가 10만 원 또는 이렇게 12만 원 돈을 들였는데 아이한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장을 못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여기 몇 가지 특약을 강조해 드렸으니까 어떤 보험,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사가 조금 보장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중심을 해서 보장을 하시고 좀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 한번 주세요. 제 말이 혹시 빠르지 않았나요? 예, 시청자님. 네. 이해를 좀 하셨습니까? 아, 네, 네. 예, 아이 보험은 무조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태아보험 더불어서 선천성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따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2만 원 네, 정도면 네. 가입할 수 있다. 한 1년 정도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런 이거를 정보는 이런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 흔하게 나오는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기 네. 때문에 전문가께서 자세히 풀어주신 거고요. 네. 또 시청자님의 맞게 몸에 맞는 보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상담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또 한번 연락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릴까요? 아, 네. 그렇게 해주세요. 예, 다음 분들도 또 대기를 하고 계셔서 시청자님 네.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해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4362님께서 보내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저는 30대 회사원입니다. 오늘 강의에 나온 그 유병자 보험에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신데요. 이강희 전문가께 여쭤봐야겠네요. 네, 예. 아유, 지금 30대밖에 안 되셨는데 좀 안타깝네요. 예, 그죠.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더 좋으셨을 텐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갱신형을, 20년 갱신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30대시다 보니, 아무래도 갱신은 부담스러우시겠죠. 예, 50세 되시면 또 보험료가 아무래도 좀 우리가 뭐 1년, 2년마다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는 분명히 부담이 되실 수 있으셔서 지금 30대나 40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갱신을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30대이시기 때문에 어떤 진단이 나오셨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연락을 주시면 진단에 따라서도 고지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가입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유병자로 가입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비갱신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풀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문자 하나 또 볼게요. 5583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이번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암 진단비를 계속 준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그런 보험을 꼭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강진욱 전문가님. 네. 예. 요즘은 그러니까 암 진단비가 1회 첫 번째 주는 암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암 진단비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 암 한 번만 주는 거고요. 또는 재진단암 진단비 또는 계속 받는 암보험 뭐 이렇게 치료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2차 암은 두 번째 암 한 번 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보험료가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런데 그 요즘에 재진단암은 요거는 뭐냐면 보험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내가 첫 번째 직전암이 받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딱 1년이 지난 다음 날 내 몸에 암세포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또 주거나 또는 새로운 암이 생겼거나 전이가 되었거나 이러면 다시 보험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매월 100만 원씩 뭐 1년 동안 1200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2년이 되는 시점에 딱 그 다음날 보니까 내가 또 그런 상황이 돼 있을 때 가입한 금액이 이제 재진단암이 2천만 원이 있다면 2천만 원을 딱 줘요. 또 2년이 지난 다음에 내 몸에 보니까 아직 내가 완벽하게 치료가 끝나지 않고 내 몸에 잔존암이 남아 있어요. 다시 2천만 원을 주거나 또는 매월 100만 원씩 주는데 자 우리가 요즘은 장수 시대고 갈수록 의료 기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젊으신 분들은 저는 재진단암은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재진단암이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보험사를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30년 납 저는 그러니까 20년 납으로 짧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30년 납을 선택을 하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암의 진단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납입 면제가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금 아까 이광희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40대는 저는 비갱신형으로 그 대신 납입 기간을 좀 길게 하시면 정말 내가 암이 걸렸을 때 첫 번째 암이라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납입 면제가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100세까지
계속 재진단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요즘에 이제 그 암보험에 진화된 거거든요. 네. 옛날에 한 번만 줬잖아요. 근데 그만큼 재진단이 생기거나 또는 전이가 생기거나 재발이 생기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 상품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가격을 비교하고 보장을 비교하셔서 요 재진단함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583님께서 주신 내용 지금 풀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보내오고 계신데요.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에 연결이 되셨고요. 어떤 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저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예. 제가 10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했거든요. 7년 전이요? 10년 전. 예. 근데 이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서 예. 전화를 드린 거예요. 아, 그러세요? 예. 혹시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 주시기 전에 좀 알아보셨어요? 다른 설계사들한테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아직 가입은 전이신 건가요? 가입은 아직 안 했어요. 아, 그러세요. 혹시 가입을 하려고 전화를 드려본 거예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중등상으로 67년생으로 돼 있어요. 4월 3일생. 아, 그러세요. 예. 7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고 10년. 10년이요. 네. 지금 다른 보험 들고 계신 거 혹시 있으세요? 다른 보험은 암보험은 이제 한 번 이제 발병해가서 타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암보험이 없죠. 아, 암보험은 없으시고요. 다른 질병으로 된 거는 있겠죠. 이제 리빙케어나 여성시대 이런 거. 아, 지금 증권을 들고 계시진 않으신 거죠? 네네네. 예, 저희 전문가 연결 바로 해드릴 텐데요. 이광희 네. 전문가께서 앞서서 강의하셨으니까 봐주실 거예요.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네. 네. 선생님,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그 나이도 네. 너무 젊으신데, 그죠? 네네. 예, 아이고, 10년 전이면 40대 초반에서 암이 시작되셨던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잘 이겨내셔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제가 조금 아까 그 강의 드렸던 내용하고요. 이제 첫째적으로 사실 지금 실손이 없으신 상태신 거죠. 실비가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시청자님을 뵙기 때문에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제가 실손을 한번 가입을 도와드렸으면 좋겠어요. 실비? 네네. 예. 지금 이제 10년 정도 되셨으면은 좀 이제 시청자님이 번거로우신 게 뭐냐면 서류를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 근데 네. 준비를 해주시면 제가 최선은 다해봐 드릴게요. 예. 네. 예. 왜냐면 실비를 들을 수 있나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건 암진단비하고 3대 진단이죠. 암진단비, 그 다음에 뇌졸중,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이라든가 수술비라든가, 그 다음에 입원 특약을 제가 이제 강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실손이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아직 젊으시고 또 사례가 너무 좋으신 상태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실손을 먼저 좀 하시는 게 첫째적으로 사실 중요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실손만 있으시면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장이 다 되는 거라서 우선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실손인데 지금 이제 제가 유병자 플랜 같은 경우 워낙 다양한 만성 질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국한돼서 제가 실손을 가입하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이 오히려 이제 유방암만 지금 하셨기 때문에 1기 정도 되셨나요? 2기 초기요? 2기 초기. 예, 괜찮으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시청자님이, 제일 중요한 게 실손이니까, 실손 일단은 가입이 가능하시다면, 근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예. 왜요? 저한테 좀 시간을 주시면, 왜냐면 제가 한 보험사에다가 언더라이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많이 번거로운 일은 있어요. 그렇지만, 시청자님한테 제가 제일 먼저 권해드리는 건 실손인데, 만약에, 나는 그냥 실손 필요 없고 진단비만 필요하다 하시면, 조금 아까 강의 드렸던,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암보험은 따로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뇌졸중, 뇌출혈, 수술특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어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가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세요.
네. 네네. 그래서 좀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 그 입원 특약은 사실은 그 선택형이에요. 물론 내가 입원 예. 특약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가입을 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 예. 시청자님 같은 경우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실손에다가 진단비를 좀 같이, 그 다음에 예. 또 중요한 게 수수 특약이니까, 그걸 예. 같이 좀 병행해서 가입을 하시면 어떠실까 싶은데, 시청자님 어떠세요? 아, 일단은 저는 이제 그거를 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뽑아봐야 알겠죠? 금액이 너무 세면 맞습니다. 부담스럽죠? 네. 그러면 시청자님이 저한테 이제 얘기해 주실 게 사실 보험료예요. 지금 제가 그 강의를 드렸던 내용은 그래도 네. 진단비가 암 진단비까지 포함해서 한 1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정도는 어떠세요? 아, 괜찮죠. 네. 근데 실손 정도는 좀 비쌀 수 있어서 그러시면은 정말 나는 그냥 실손이 좀 부담되면 진단비만 가져가겠다 하시면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지금 조건에 아니, 저는 해당이 아니에요. 실손도 하고 싶고요. 네. 암보험도 들고 싶은 거예요. 네. 무엇보다 사실은 실손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면 너무 젊으시기 때문에. 예. 예. 시청자님. 네. 그 강의 들으신 유병자 보험은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고 지금 이강희 전문가님 말씀은 시청자님께 꼭 필요한 건 실손 보험인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심사를 통해서 실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이해하셨죠? 네. 예, 저희가 이제 시청자님 개인적인 또 어떤 부분들은 방송 끝난 이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저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또 만나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249 하나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인데요. 내용 함께 보시죠. 결혼 3년 차를 맞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번에 첫 아이를 출산했는데 주변에서 부부가 같이 종신보험에 가입하라라고 권하더라고요. 부부가 꼭 다 같이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강진옥 전문가님.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종신보험, 즉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교 졸업, 즉 독립할 때까지 혹시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해서 우리가 종신보험을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맞벌이 할 때 엄마 거는 필요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 앵커님도 곧 결혼을 하시겠지만 이게 엄마가 되면 멀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엄마는 직장 생활도 하지만 집에 오면 또 집안일도 하고요. 아이도 돌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사실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돈도 벌고 가사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공백이 생겼을 때 아빠는 단순한 수입의 중단이지만 네. 엄마는 또 하나의 인건이 필요한 거. 즉 누군가 가정부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집안 청소를 해줄 사람, 남자가 그걸 다 하진 않을 거니까 아이를 돌볼 사람.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이 즉 생활비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물론 요즘 뭐 젊었을 때 다시 이제 재혼을 해서 이제 안락한 가정을 이제 만드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분은 종신보험이 또 생각보다 저렴해요. 남자보다는.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면 아빠의 소득의 한 3년치를 큰 걸 가입했다고 하면 엄마는 그거의 반이라도 저는 가입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에 국한된 말씀이세요? 가능하면 맞벌이가 그게 맞고요.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맞벌이가 많더라고요. 그게 가능하고 혼자 엄마, 그러니까 즉 아닌 경우에도 저는 작은 금액이라도 즉 만약에 급작스럽게 정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그 아빠가 그 가정을 약간은 추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은 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옛날엔 아빠 중심으로 정기보험, 종신보험을 얘기했는데 저는 요즘 같으면 부부가 같이 조금씩 나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2.9%라고 하는 높은 확정금리 또 종신보험이 있어서 이제 또 노후자금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약간의 저축 기능과 보장 기능을 생각해서 종신보험을 가져가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면 꼭 나중에 깨거든요. 너무 부담이 되면 정기보험을 활용하시면 그 위험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좀 깊게 풀어드렸습니다. 249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지금 아마 TV를 보고 계실 것 같고요. 문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673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셨고요. 내용 볼게요.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치아와 잇몸이 다쳤는데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치게 한 친구에게 배상 책임을 청구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아이 때문에 뭔가가 파손이 되거나 다쳤거나 라는 고민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강희 전문님. 네, 지금 이제 어린이지만 지금 6학년이라 그러면 한창 성장기잖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잇몸이 다쳤을 때 그 치열이 많이 어긋나서 이렇게 교정도 필요하신 거기 때문에 장기 치료가 필요하겠어요. 그럼요. 예, 이제 성장해서 어느 정도 청소기가 지나서 아마 치아 교열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몰라요.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치아가 삐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친구도 다쳤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그 배상 책임 보험에서 배상이 되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게 이제 그 아이들이 장난칠 때 보통 보면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다면 학교 그 안전공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상을 해주는데 내가 배상해주는 그거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각각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팁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나 실손해서 청구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하나 제가 팁을 알려드린다면 놀이터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사고 나면 내가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서 어디 청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동사무소 가시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우리 그 놀이터 안에 기구들을 보험을 들어놓는 나라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배상을 또 해드리기 때문에 구청 가서 청구하시거나 가까운 동사무소 가셔서 청구하시면은 배상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보험과 관련한 팁이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7703님께서 적으셨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남편은 48세이고 작은 법인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인이 CEO 플랜을 꼭 준비하라고 하던데 정확한 의미와 또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오너신가 봐요. 강진욱 전문가님. 네. CEO 플래닝 요즘 이제 주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이제 법인이나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공교롭게 제가 종신보험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네요. 네. 종신보험이에요. 그런데 이 종신보험의 계약자가 누가 되냐면 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아빠가 공장 사장님이시지만 엄마는 여기 지금 주부시라고 하면 이 모든 공장 운영에 대해서 아버지가 있을 때, 남편이 있을 때는 이게 막 잘 굴러가고 계속 발전하겠지만 만약에 아빠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신다거나 이랬을 때 멈춰버리는 거죠. 멈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사장님이 돌아가시면 이 회사가 받을 돈, 줘야 될 채권자들은 다 숨어버리고 빚쟁이들만 갑자기 몰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난감할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는 아빠가 되고 남편 사장님이 되시고 수익자도 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CEO 플래닝인데 이거는 저는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것도 회사에서 또는 장기 저축 또는 비용으로 이게 처리가 돼요. 그런 걸 굳이 내가 가입 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혹시 대출을 가지고 계시면 제 대출 사이즈 정도, 요 정도 또는 매출액 정도에서 몇 배에서 종신보험을 회사가 법인, 그러니까 계약자가 법인으로 하시고 피보험자는 CEO, 그 다음에 수익자도 법인이에요. 그러면 회사 만약에 아빠가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인으로 돈이 들어오지만 그때는 이제 사모님이 이제 여기 지금 시청자님께서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핸들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유족 보상 플래닝이라고 해서 나도 좀 회사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남편이 없어졌으니까. 자, 우리가 중요한 거 여기서 법인과 남편 개인은 전혀 별개거든요.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야. 그래서 내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 나도 우리 회사에서 우리 남편이 사망한 거에 따른 유족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까 그 사망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이 부분에서는 회사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 재무 상태를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한번 전화 주시면 좀 더 꼼꼼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9653님께서 막 주셨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60대 남편이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십니다. 가입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습니까? 하셨고요. 가입 가능하실 것도 같아요. 이광희 전문가님. 네, 조금 아까 그 방송을 보셨나요, 혹시? 네, 제가 그 강의 내용 자체가 유병자 플랜이라 그래서 만성 질환자, 그야말로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이라든가 이런 걸 합병증으로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처럼 그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고혈압하고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보험을 가입하시기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야말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또 60대시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20년 갱신에다가 그다음에 진단비는 정말 저렴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보험료를 대신에 100세까지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진단비를 많이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좀 적절하게 기존에 80세가 있으시면 이제 100세까지 끌고 가시는 걸 하나 좀 1, 2천만 원을 추가를 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수수특약. 수수특약은 사실은 한 회사에다가 묶으셔도 되고 두 회사를 같이 묶으셔서 양쪽으로 중복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손을 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랜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보험 플랜 119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아직도 망설이고 계십니까? 저희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 남기실 수도 있거든요. 013-3366-0110번 무료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보험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